어제 있었던 충격적인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는 이란과의 전쟁이 임박한 것 같은데 이란 최고 지도자가 우려하고 있을까요? 라고 직설적으로 물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저없이 최고 지도자는 매우 걱정해야 할 것이라는 짧지만 의미심장한 한마디로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세계 석유 시장을 뒤흔들었고 유가는 순식간에 급등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엑시오스의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이 협상 장소를 이스탄불에서 오만으로 변경해달라는 이란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엑시오스는 주류 언론사는 아니지만 백악관 내부 정보를 직접 얻는 것으로 유명하기에 이는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미국이 테헤란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확인했을 때 국제 관측통들은 협상 과정이 파탄 직전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파탄 직전이라는 불같은 발언으로 그 우려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유가는 오르고 압박은 거세지고 억제 전략은 경고 단계로 전환되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발걸음으로 전쟁은 언제든 터질 수 있습니다. 유가를 급등시킨 강경 발언이 나온 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미국은 놀랍게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엑시오스의 최신 정보에 따르면 워싱턴은 테헤란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회담은 당초 예정이었던 이스탄불이 아닌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에서 금요일 오전 10시에 열릴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 관측통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이 미국을 이토록 급작스럽게 입장을 바꾸게 했을까요? 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하룻밤 사이에 방향을 틀었을까요? 이것이 평화를 우선시한다는 긍정적인 신호일까요? 아니면 대화를 연장하기 위해 물밑에서 어떤 대가가 합의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미국이 정말 이란의 조건을 받아들이기 위해 물러선 것이라면 적어도 전면전의 위험은 일시적으로 미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에서 흘러나온 정보에 따르면 마쿠에서 논의되는 결정들은 아무도 원치 않는 시나리오, 즉 전략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협상이 결국 실패한다면 다가올 작전은 더 이상 제한적인 공습이 아니라 군함, 항공기, 미사일이 동시에 투입되는 전면적인 군사작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중동이 피로 얼룩진 새로운 장으로 들어설 수 있는 순간입니다.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분석하는 동안 마쿠의 장막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스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금융 미디어 중 하나인 파이낸셜 타임스도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합의의 실체에 대해 심각한 경고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장막이 서서히 걷히고 있으며 드러나는 사실들은 많은 이들을 회의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진정한 대화일까요? 아니면 단지 시간 끌기 전략일까요? 파국의 근원은 테헤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테헤란은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60% 순도로 농축된 우라늄 400kg을 러시아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했습니다. 분석가 카림에 따르면 이 제안은 여전히 협상 테이블 위에 있지만 지금까지 이란 측에서 이를 실행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논의하지 않는 그 어떤 합의도 있을 수 없다는 경고성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 발언은 개인적인 견해일 뿐만 아니라 미 국무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시에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워싱턴의 강경 노선을 반영합니다. 이는 양측의 간극이 여전히 깊다는 것을 의미하며 협상 테이블 위에는 어떠한 양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교적 수사 뒤에는 해소되지 않은 대결 구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관측통들이 미국과 이란의 간극을 메울 수 없다고 여기는 동안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단을 무스카트로 보내 이란 대표 아바스 아라크치를 만나도록 승인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평화 협상에 대한 선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최소 9개국, 아마도 걸프 국가들과 이집트, 터키의 압박의 결과였습니다. 이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테헤란의 말을 듣고 대화의 기회를 만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재자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스티브 무누신과 제러드 쿠슈너의 오만행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이 사건이 신뢰 회복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23년간 협상해왔고 그 기간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의 유명한 핵 합의조차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 일방적으로 탈퇴하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무엇이 다를까요? 외교적 압력에 의한 만남이 판도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스카트는 길고 분열된 역사 속에서 또 하나의 외교적 실패를 기록하는 장소가 될 뿐일까요? 상황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을 감행하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처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시작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모든 위협은 테헤란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한 전략적 압박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백악관의 분위기는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테헤란이 시위 진압에 사용하는 악명 높은 준군사 조직인 바시즈 민병대를 구체적인 목표로 하는 군사작전을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평가한 후 대통령은 이 공격이 충분한 전략적 압박을 가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소식통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긴급 논의에 직접 개입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러한 공격이 민간인을 구하지도 이란 정권을 약화시키지도 못하며 오히려 테헤란이 워싱턴이 물러서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격은 철회되었지만 그것이 상황이 진정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전쟁이 매우 가까웠으며 전략적 사고의 또 다른 변화 하나로 모든 것이 폭발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모든 위협은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해 말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란이 나탄즈, 포르도, 이스파한과 같은 공개된 시설 외에 계속해서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비밀 핵 시설들을 목표로 지정했습니다. 백악관의 메시지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만약 이란이 감시받지 않는 장소에서 핵 프로그램을 재가동한다면 미국은 즉시 공격할 것입니다. 그들이 핵 프로그램을 재개한다면 우리는 행동할 것이다. 그들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을 것이다. 이는 결정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단순히 위협적인 말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거의 확실한 군사적 행동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외교 협상은 이제 진짜 폭풍이 닥치기 전에 표면에 불과합니다. 트럼프가 추구하는 전략은 베네수엘라에서 적용했던 모델, 즉 군사력을 먼저 동원한 후 압박을 가해 상대방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방식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그 시나리오는 전면적인 군사작전으로 이어졌고 이제 이란은 훨씬 더 큰 도박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란은 베네수엘라가 아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 방식을 보면 그의 전략적 그림은 낡은 패턴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힘을 모으고 군대를 제 위치로 이동시킨 후에야 협상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긴장이 나날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는 더 이상 단순한 외교 전략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면적인 권력 게임입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트럼프가 어떻게든 무언가를 달성하려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워싱턴에 가해지는 압박의 무게는 더욱 커질 뿐입니다. 이 압박은 미국 정치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강력한 전투단, 전투기, 항공모함이 중동 지역으로 집결하면서 그에게 더 많은 군사적 옵션을 제공하는 실제 군사적 전개로부터도 비롯됩니다. 현재 상황은 직접적인 대결로 폭발하기 쉬운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말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적 선택지는 점점 더 넓어지고 있으며 더 이상 원거리 제한 공격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미국이 경제적, 전략적 압박의 일환으로 이란의 핵시설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목표로 삼았지만 이제 군사적 평가에 따르면 원격 시설 파괴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실제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특수부대를 이란 영토에 투입하는 것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을 이란에 투입할 생각을 했을까라고 자문할 수 있습니다. 비논리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유포되고 있는 군사적 증거와 실제 뉴스를 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특수부대를 동원해 이란의 주요 핵시설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 작전들처럼 원거리 공습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지상전, 특수부대 투입, 현장 목표 제거입니다. 이란의 핵기지들은 공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정도로 견고하게 보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헬리콥터용 공중급유기가 걸프 지역에 나타났는데 이는 미군이 특수공수부대를 이란 영토 깊숙이 전개할 가능성에 대한 큰 의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상세하게 계획된 전술적 상륙작전의 시작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중동 지역을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전례 없는 전환점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명령을 내리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상작전의 대가입니다. 이것은 12일 전에 미국이 했던 것처럼 폭탄을 투하하고 철수하는 작전이 아닙니다. 미군이 이란 땅에 발을 디디면 인명피해의 위험은 높아지고 손실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미 의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통과된다면 세계는 10년 만에 가장 위험한 군사적 긴장 고조를 목격하게 될 것이며 한 번의 잘못된 결정으로 전쟁의 불길이 중동 전역을 뒤덮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백악관에서는 이란 내 지상군 전개 작전에 대해 미 의회에 통보했다는 공식적인 신호는 없습니다. 군사적 징후가 점점 더 명확해지는 상황에서 이는 특히 주목할 만한 세부 사항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란에서의 미군 과거사는 결코 순탄치 않았으며 특히 상륙작전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1980년 4월 12일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란 학생들이 테헤란의 미 대사관 구내에서 붙잡아 감금한 53명의 미국 시민을 구출하기 위해 독수리 발톱 작전 오퍼레이션 이글 클러이라는 특수작전을 승인했을 때입니다. 계획에 따르면 미 특수부대는 USS 니미츠 항공모함에서 이륙한 8대 헬리콥터를 이용해 이란 영토 깊숙이 비행하여 사막의 비밀 집결지에서 재급 유한 후 인질 구출 급습을 감행하고 안전하게 철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략적 재앙이 되었습니다. 미군 기록에 하바부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거대한 모래 폭풍이 편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헬리콥터 2대는 모함으로 돌아가야 했고 남은 6대 중 1대는 심각한 연료 누출 문제를 겪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 특수부대는 53명의 인질을 모두 수송할 수단이 부족해져 작전은 그 자리에서 취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이란에서의 상륙작전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쓰라린 증거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비슷한 길을 선택한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교훈입니다. 1980년 독수리 발톱 작전에서 미 특수부대가 철수를 준비하던 중 헬리콥터 한 대가 공중급유기와 충돌하여 끔찍한 폭발을 일으켰고 이는 전체 계획을 와해시키고 미군 역사상 영원한 치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는 어떤 군 지휘관도 잊을 수 없는 실패였습니다. 병사들은 목숨을 잃었고 구출 목표는 전혀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이 역사를 잘 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을 고려할 때 미국은 구출 작전의 처참한 실패로 끝난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과는 다르다고 자신 있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그가 과거의 교훈에 민감하며 그것을 반복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에게 이란에 직접 상륙하라는 명령을 내릴 만큼 무모할까요?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어떤 군사적 조치든 신속하고 결정적이어야 하며 출구 없는 장기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를 고무시키는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수년 동안 이란 내부에 깊숙한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내부에서 정보 수집 및 파괴 공작을 수행해왔습니다. 2025년 모사드는 이란 깊숙한 곳에 비밀 드론 기지를 설립하여 테헤란의 방공 시스템과 미사일 시설을 공격하고 이스라엘과 동맹국들의 연합 공습 작전을 위한 길을 닦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존재는 비장의 카드입니다. 이란 내부 깊숙한 곳의 정보와 작전 기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더 큰 군사 작전이 여전히 위험천만한 계획일지라도 완전한 맹목적인 도박은 아니라고 믿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정말로 이란 영토 깊숙한 곳으로의 특수작전을 개시하고 싶다면 지난 10년간 이란의 방어 네트워크를 훌륭하게 침투하고 파괴하는 능력을 보여준 이스라엘보다 더 적합한 동맹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워싱턴이 테헤란과 같은 위험한 적수와 마주할 때 더 든든하게 느끼게 하는 전략적 버팀목입니다. 현재 상황은 시간마다 흔들리고 있으며 지역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고 다음 어느 순간이든 충돌의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석유 시장만 봐도 이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유가는 몇 시간 만에 오르내리며 불안정의 정도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걱정해야 한다고 선언했을 때 시장은 즉각 반응하여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엑시오스가 미국이 협상 장소를 오만으로 옮길 준비가 되었다고 보도하자 유가는 다시 하락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는 걱정해야 할까요? 답은 매우 그래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협상 테이블은 열려 있지만 이란의 거리에서는 분노의 물결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 국민들은 미국은 어디에 있는가? 워싱턴은 아직 우리 편에 서 있는가라고 자문합니다.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만연하고 미국의 지원 약속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압박을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란 핵 프로그램의 일부를 무력화하고 국방 시스템을 마비시켜 국가를 반혼란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 시간이 결정적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협상 테이블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중동에 이르기까지 각국과 외교 사절단은 정치적 탈출구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이 협상 복귀를 받아들인다 해도 그들의 선언은 매우 명확합니다. 우리는 단지 이란 측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고 싶을 뿐이다. 이는 어떠한 구체적인 약속도 담고 있지 않으며 상황을 더욱 긴장되고 불안정하게 만들 뿐인 말입니다. 최근 대화에서 이란 측은 우리는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논의할 것이며 많은 양보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명확하고 냉정하며 불굴의 메시지다 라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는 단 하나의 주제만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오지 않습니다. 워싱턴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지역 내 이란 민병대의 역할, 그리고 물론 핵 문제 등 일련의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테헤란이 즉시 거부한 요구 목록입니다. 아니, 우리는 핵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여기서의 긴장은 협상 주제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협할 수 없는 임계점에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오바마에서 바이든, 그리고 지금의 트럼프에 이르기까지 백악관에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든 미국 정부는 항상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절대적인 레드라인으로 간주해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모호함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임기 동안 이란은 절대 핵폭탄을 보유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정치적 약속이자 군사력으로 실행될 준비가 된 명령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이란이 핵폭탄을 가지게 되면 가장 큰 위험은 국가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핵폭탄이 초국가적 테러 조직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복잡한 지리적 위치와 중동 전역에 퍼져 있는 이란의 대리 세력 네트워크를 고려할 때 통제불능의 핵무기는 전 세계의 전략적 악몽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진행될 수 있더라도 군사적 선택지는 항상 펜타곤의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란과의 위기가 극도로 심각한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발언이나 결론 없는 협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구체적인 행동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이란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수량을 제한해야 한다는 명확한 요구와 함께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테헤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더라도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양측이 입장을 굳히면서 중동 지역 전체, 특히 걸프 지역이 직접적인 결과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경고했듯이 걸프 지역은 군사적으로 뜨거운 상태를 장기간 유지할 수 없습니다. UAE, 카타르,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국가들의 경제는 무역, 해운, 관광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 분야들은 정치적 불안정에 특히 민감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긴장 상태는 해상에서의 연이은 충돌 사건, UAV 공격, 지속적인 군사적 대치 등으로 수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세부 사항이 공개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방장관, 이스라엘 총참모장 에알 자미르 등 여러 고위 관리들과 일련의 비공개 회의를 직접 가졌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사교적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는 것은 지역 전체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군사적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미이란 협상 장막 뒤에는 계산된 시간 끌기 게임이 있습니다. 회담 자체는 실질적인 합의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속도를 늦추는 전술일 뿐입니다. 그동안 미국 측은 조용히 지역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있고 이란은 전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생사가 걸린 요소가 되고 있으며 그 체스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 백악관의 주인이 군사적 해결책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속전속결로 이겨야 합니다. 반대로
이란이 기대하는 대로 장기전에 빠진다면 그것은 출구 없는 정치적 악몽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긴장 고조 행위도 의회의 장벽, 구속력 있는 법률, 국제적 압력에 부딪힐 것이며 미국의 모든 행보는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면밀히 감시되고 있습니다. 과거 1980년 독수리 발톱 작전의 고통스러운 실패가 재현될 것이라는 전망은 펜타곤의 악몽처럼 따라다니며 병력을 소모하고 헛된 희생을 치르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방안은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운명의 시간은 금요일 오전 10시 무스카트에서 시작될 것이며 전 세계가 숨죽여 미국이 전쟁터로 들어설지 아니면 벼랑 끝에서 돌아설지 지켜보고 있습니다.